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벌써 이제 6월 2일 아침이 왔습니다. 6월 2일 아침. 일단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뭐 또 준비하신다고 바쁘실 거예요. 또 출근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도 있을 테고, 운동하신다고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우리 또 여성분들께서는 또 뭐 아침밥 준비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분주하실 겁니다. 이 분주하신 시간에 또 천만전자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려드려야겠죠. 일교시인 만큼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주가는 좀 어떻게 멋지게 좀 올라줄 텐데 항상 기대가 돼요. 항상 기대가 되는데 어제는 100원 전자의 모습을 보셨어요. 100원 전자 오를 듯 하더니 나중에 꺾여가지고 결국 100원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약간 좀 허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더 올라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가두리 되는 그런 양식이잖아요. 가두리 양식처럼 가두리 뭔가 가둬 있는 것 같아. 예?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번 또 삼성전자 주가 흐름 또 좋은 퍼포먼스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목표 주가를 이제 계속 낮추고 있어요. 한때는 뭐 11만원, 뭐 12만원 이렇게 막 부르고 하더니 이제서는 뭐 이제 10만원도 버거운지 이제 9만 5천원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거 보고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은 그 NH투자증권인데 NH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주가를 확 다운시켰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NH투자증권에서는 1일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D램 공급 증가로 내년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분석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9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향 조정. 95,000원. 갑자기 95,000원까지 나왔을까요? 일단은 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D램 수급 호조로 업체들이 이제 캐파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면서 투자 증가로 올해 하반기부터 D램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D램 출하량이 삼성전자는 플러스 24% 정도, SK하이닉스는 한 20% 정도, 마이크론이 한 26%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로 현재 양호한 PC와 서버의 그 2022년 수요 가시성은 다소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좀 약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14나노 D램하고요. 그 176등짜리 3D 낸드 그 최신 공정에서 경쟁사보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전략 미스로 투자 확대 적기를 놓쳐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라 이렇게 덧붙인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좀 한번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매출액은 한 6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0조 2천억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분별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반도체 부분이 한 5조 7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이 한 3천억 그리고 보고 있네요. IM 부분이 한 3조 2천억 정도, 3조 2천억 영업이익이. 스마트 부분은 잘 나눈 편이죠. 그리고 가전 CE 부분이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 서버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맞춰서 이제 서버 D램 수요도 이제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서버용 아이스레이크 그 SP를 채용한 그 화이트리라네요. 화이트리 그 플랫폼을 탑재한 서버의 출하가 시작됐는데 업계에 의하니까 4분기 기준을 했을 때 인텔의 프로세스의 40% 이상이 화이트리 플랫폼이 차지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버 디램이 급증한다. 서버 디램이 급증해야지만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쪽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시스템 뭐 반도체도 중요하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의 그 이익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주력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PC나 이런 것 쪽도 중요했지만은 데이터 센터의 그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만약에 급증을 했다 하면 이제 메모리 값은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고정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올라가줘야지 제대로 된 그 주가가 제대로 된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주가는 또 흐지부지 할 것 같아요. 흐지부지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인텔에서도 이제 새로 이제 프로세서가 나오다 보니까 그 프로세서에 맞는 이제 뭐 메모리나 뭐 낸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향후 일단 한번 4분기 정도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증권사나 그 전문가들은 한 3분기에서 4분기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뭐 1, 2분기야 뭐 그렇게 뭐 흐름은 좋지 않더라도 3분기부터 4분기로 올라가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슈퍼 사이클은 약간 좀 뭐 과장이다, 약간 좀 허풍이 좀 들어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뭐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슈퍼 사이클 아니다, 이건 말 그대로 좀 허풍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과장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 예측은 다 누구나마다 다 할 수 있는데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우리가 그 적용을 해야겠죠. 누구 한 사람 말에 막 딱 그렇게 몰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NH 투자증권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주가 목표가를 낮춘 겁니다. 막 낮춘 거고, 처음엔 얘들이 뭐 한 11만원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9만 5천 원을 다운시킨 거죠. 다운시킨 거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목표 주가들이 자꾸 낮춰지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표 주가가 낮춰질 때가 이제 올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그동안에는 목표 주가가 좀 높아가지고 막 주가도 높고 있는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낮춘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통과하고 있지 않는가? 응? 주가가 바닥은 통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가가 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에서 이 부분 횡보했을 때는 아무 말 없더니 다시 7만 전자 갔을 때 이 부분을 우니까 결국 목표 주가를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특히 이제 5월, 6월 달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 타임인데, 이 시기가 바닥권이 아닌가. 항상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잘 어떻게 기회를 삼고 매수를 하든지 해야지. 또 이제 시간 또 지나다가 다시 또 주가가 또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주가가 또 반등을 해요.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여기가 다시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때서야 또 이때 뭐 주가를 또 올리겠죠. 이때서 뭐 10만 원에서 이제 뭐 11만 원, 12만 원 올릴 겁니다, 분명. 항상 좀 늦더라고요. 애들이 늦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증권사의 뭐 애널리스트 말을 뭐 전적으로 다 믿지는 않겠지만은 어차피 뭐 떨어뜨린다고 해서 주가가 뭐 이렇게 영향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 그 시기 가장 어느 시기에 가장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제 그때를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때가 가장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목표 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차분하게 받아주시고, 어차피 자기들 나름대로 애널리스트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계속 가는 거고, 주가에 상관없이 모을 수 있을 땐 모으고 관망할 수 있을 땐 관망하면서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전 시간도 제가 그랬죠. 뭐 뭔가 급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도해야죠. 매도하고 잠깐 쉬다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매수해가지고 접근해야지, 무조건 여러분들 막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매수해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것도 몸이 안 좋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렇게까지 주식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다듬고
저랑 같이 가면 저랑 같이 갑시다. 천만장 같이 가고 옆에 우리 든든한 또 있지 않습니까? 채널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시면은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1년만 최소한 1년 정도는 한번 버텨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2년, 3년, 4년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 붙고 탄력 붙고 하면은 여러분들 삼성에 대한 이제 믿음과 이제 확신은 이제 점점 좀 견고해지겠죠.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힘내보시고요. 제가 1교시에 너무 또 다운시킨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가, 목표 주가를 또 낮춤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저는 그래요. 기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그걸 확고하게 갖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잘 멘탈 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